이 양평동 주택이에요. 다혜 씨가 대출 없이 구입을 해가지고 출처,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무슨 돈으로 7억 6천만 원의 주택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였는데요. 구자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혜 씨가 어떻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냈느냐. 그 계획서를 받아봤더니 임대보증금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를 끼고 샀다는 거예요. 갭투자라는 겁니다. 갭투자로 이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샀다는 사실이 지금 새롭게 알려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이 갭투자, 갭투기 엄정하게 금지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대통령 자녀가 갭 투자로 집을 샀다라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 투자인지 투기인지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는 집을 거주의 개념으로 써야 된다. 투기, 투자의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방금 들으셨지만 투기와의 전쟁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혜 씨, 2021년 2월에 양평동 빌라를 9억 원에 매각해서 1억 4천만 원 차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다혜 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면면이 유지되어 온 그 내로남불 DNA의 어떤 총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식석상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었지 않습니까? 뭐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환치기 의혹, 그다음에 음주운전, 뭐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그다음에 그 미신고 숙박업 영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의 총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친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그렇게 갭 투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던 시절에 그 딸은 갭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재임 중에 드러났더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건데 이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역사적 평가에도 사실은 분명히 작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갭 투자, 갭 투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한 일이 있었고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딸은 외국에 살거나 또 국내로 들어와서는 청와대에 같이 살면서 본인의 주택은 공유 숙박업을 하면서 또 그걸 팔아서 차익을 1억 넘게 남기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말하자면 치약 하나, 칫솔 하나까지 내 개인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어떤 본인은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족들에 대한 관리 또 그야말로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실패한 말하자면 정책 또 실패한 대통령직의 어떤 그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특별감찰관의 문제, 또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가족들과 주변 측근들에 대해서 온정주의적으로 다뤘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덮여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두고두고 평가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